아이고, 위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. 우리 금융위원장님하고 자산관리공사 사장님 두 분한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. 그 캠코에서 그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약 100회 정도가 됩니다. 그래서 전화로도 채권 회수와 관련해서 16회, 우편 62회, 재산조회 17회 등 약 한 100여 차례를 연락을 했어요. 그런데 그 19년도 8월 22일 날 그 조국 장관 동생인 조건 씨가 해명한 걸 보면은 제 개인명으로 기술보증에 대한 연대보증만 알고 있었지 고려 시티개발 같은 이런 기술 신보에 대해서 채무가 있었던 것들은 몰랐다, 이렇게 거짓 해명을 했습니다. 근데 왜 이게 거짓 해명이냐면은 채무자한테 지금 조건 씨를 비롯해서 모친인 박정숙 씨, 고려 시티개발 등 이게 또 다른 한 분도 계시고 그래서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. 이렇게 많은 100여 차례가 넘는 이 연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응대를 안 했습니다. 그런데 본인은 고려 시티 개발만 문제가 있는 거, 채무가 있었던 것, 개인 채무만 있는 거로 알았다 이랬거든요. 자, 그런데 2014년도 5월에 박 이사장 어머니 모친하고 통화를 한 번을 합니다. 그리고 그때 남편 사망으로 조변현 씨인 남편 사망으로 채무 변제 능력이 없다고 이렇게 밝혀가지고 그 다음에 4번 더 전화로 연락을 했지만 연락을 안 받습니다.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2014년도 11월 달에 이 모친께서 주거 용도로 부산 해운대에 있는 우성빌라를 매입을 하는데 이혼한 둘째 며느리의 이름으로 이 빌라를 구입을 하게 됩니다. 약 2억 7천만 원입니다. 자, 그러면 첫 번째 이거는 뭐냐? 본인이 매입을 하게 되면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채권 추심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명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혼한 둘째 며느리의 이름으로 해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자산관리공사 사장님, 그렇지 않습니까? 네, 그거는 한번 뭐 사실 확인이라든지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확인이 돼야지. 예, 알겠습니다. 만약에 모친의 이름으로 이 우성빌라를 구입했다 그러면 자산관리공사에서 압류를 했겠지요? 경매를 했겠지요? 네, 그렇습니다. 예, 그러면 검찰의 조사에 의해서 이게 위장이혼이고 이렇게 본인이 소유하지 않고 채권을 갚지 않기 위해서 이 부분이 이혼한 며느리 명으로 만약에 이 사실이 밝혀지면 자산관리공사 어떻게 하실 겁니까? 박정숙 씨 명의로 만약에 구입이 됐다면은 캠코에서 추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 부분은 분명 며느리 명으로 하고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서 차명으로 해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게 형법 327조 강제집행 면탈죄에 또 해당이 됩니다. 다 검토하셨습니까? 자산관리공사 사장님? 네, 법적으로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은 밝혀지겠지만 금융위원장님, 이거 정확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아셨지요? 예. 예. 금감원장님. 네. 지상욱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시던데 저희 안면도 아마데우스 태양광 발전 보고 받으셨지요? 네, 그렇습니다. 참 문제가 많습니다. 이 정권은 왜 이렇게 모든 곳에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? 이게 태양광까지. 이 173만 평인데 이 초지를 가지고 말이죠. 이 초지를 또 이 전용해 가지고 이 태양광을 짓겠다 그래서 또 문제가 됐는데, 문제는 금융과 관련되는 건데 여기에 랜턴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. 랜턴 주관사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종업원 4명에 신용 평가 해보니까 B 플러스고요. 자본금이 1억 9천만 원인데 신한캐피탈로부터 330억 대출 의향서, 자기 자본금의 173배를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걸 하겠다 해서 대출 해주겠다는 의향서를 받았습니다. 신한캐피탈한테.
또 두 번째, 시행사에는 솔텍 회사가 있는데 이 종업은 3명이에요. 기업평가가 B제로 나왔고 순이익이 말이죠. 2017년도 2,4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났는데 자본금이 9천만 원이에요. 이 회사한테 얼마큼이냐 6,120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신한은행이 여기에다가 대출 확약서를 써줬어요. 만에 하나 이 제품에 문제가 있거나 이거 틀림없이 태양광 세일판이 굉장히 중요해요. 세일판이. 이게 중국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. 효율이 8년 정도 지나면 급격하게 떨어져요. 그러면 회수율도 안 될 거 아니에요. 그런데 어떻게 은행이 공적 기능 있는 은행이 이렇게 이러한 직원 수나 자본금도 안 되는 이런 회사에다가 이렇게 많은 자금을 대출해 줬다가 다음에 손실 나면 은행 어떡할 겁니까? 이거 정상이라고 보세요? 지금 현재 그 은행권만 놓고 보면 대출 규모가 한 7천억 정도 되고요. 그다음에 연체율은 높지는 않습니다. 0.01% 수준입니다.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초창기에 효율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시간 지나면서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 회수가 불가능해집니다. 지금 현재 9천만 원 회사에다가 6천억이 넘는 돈을 대출을 해주겠다고 신한은행에서 해주면 도대체 이 금융 시스템 뭘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? 이거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시겠습니까? 안 하시겠습니까?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점검하겠습니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이어서 학자 출신으로서 식견과 경륜을 갖고 정부 측에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신 최운열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.